새벽 5시. 하은의 방에는 익숙한 코골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던 그녀는 점점 더 가빠지는 호흡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놓인 가습기를 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숨이 막혀 깨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은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했습니다. 257kg의 몸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기도를 압박했기 때문이었죠. 하은은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 위에 물병을 집으려다 그만 놓쳤습니다. 물병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주우려 했지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닥에 닿지 않았죠. 힘들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니. 해가 뜨자 하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너무 심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어서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조차 긴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마주하긴 했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은의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태블릿과 드로잉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인기 웹툰 작가였습니다. 날씬한 사람들, 날씬하고 멋진 남녀가 주인공인 로맨스 웹툰이었죠. 50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작품이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민우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하은의 몸무게는 65kg 정도였습니다. 키가 168cm인 그녀에게는 약간 통통한 정도였죠. 당시 민우는 그 모습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네 트레이너가 되어줄게. 6개월만 나랑 운동하자. 모델처럼 만들어줄게. 하지만 하은은 그 말이 정말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거부였습니다. 그대로의 하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산모 건강을 위해 적정 체중 증가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뭐 먹었어? 애 낳고 나서 살 빼기 힘들 텐데. 하은의 배가 불러올수록 민우의 말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남들은 애 낳고 2개월이면 다 돌아오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웹툰을 그릴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날씬한 주인공들이 이제는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고 하은은 음식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고립감, 민우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웹툰 독자들의 연재, 독촉, 모든 압박이 달콤한 초콜릿과 패스트푸드로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또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내가 헬스 트레이너라서 다행이다. 어떻게 살려야 할지 알아. 민우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의 도움은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하은의 식사를 감시하고 체중계에 매일마다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지우가 3살이 되던 해 하은은 민우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처럼 섹시한 몸매를 가진 여자랑 있으니 너무 행복해. 그 순간 하은의 마음속 무언가가 쿵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민우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 건데? 누가 널 받아주겠어? 그 말에 하은은 웃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누구도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면 돼요. 하지만 이혼 과정은 하은의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민우는 하은의 비만을 양육권 다툼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저 체중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따라갈 수도 없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는 지우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하은에게는 한 달에 2번 주말 방문권만 주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음식은 유일한 위안이었고 체중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100kg, 150kg, 200kg. 마지막으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257kg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은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유일한 사회적 연결은 한 달에 2번 지우를 만나는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나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하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가빴고 다리는 아팠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아직 38살이지만 몸은 이미 80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지후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하은은 먼지 쌓인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날씬하고 완벽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257kg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하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후가 열이 심하게 나. 내가 평소에 주던 약이 뭐였지? 하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아들이 아픈데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붉은색 물약이에요. 냉장고 2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열이 얼마나 나요? 39도. 벌써 해열제 줬어. 내일 병원 데려갈 거야. 하은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우가 밥은 잘 먹었는지 기침은 어떤지 그냥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후야. 방 안에 혼자 남겨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그녀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하은은 항상 먹었습니다. 음식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냉장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태블릿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렸던 그림이 아직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257kg의 자신의 모습.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아픈데 안아줄 수 없었다. 그리고 게시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하은은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하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밤사이 그녀의 그림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에 울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하나의 댓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살찐 여자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네. 그러니 양육권을 못 받지. 크크. 익명 계정이었지만 하은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의 말투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댓글 아래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런 악플은 무시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외모로 엄마의 자격을 판단하는 사람이야말로 문제가 있네요.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하은은 두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그렸습니다. 임신, 출산, 산후 우울증, 민우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 상실. 하루에 한 장씩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그림과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은 수줍게 웃으며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연락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림으로 풀어낸 것뿐인데, 기자는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을 빼려고 해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인터뷰 이후 하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257kg의 몸으로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불가능했습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고 무릎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만 클리닉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병원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비만 클리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송하은입니다. 체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257kg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송하은님, 내일 오전 10시에 민태영 선생님과 상담 가능하십니다. 괜찮으신가요?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말이죠. 이번엔 정말 해낼 거야. 하은은 태블릿을 다시 들고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첫 발걸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조차 어려워 슬리퍼만 신은 채로 나왔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다행히 불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서울 비만 클리닉으로 가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음속에서 민우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절대 못할 거야. 항상 그랬잖아.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다시 안아주고 싶은 작은 아이. 할 수 있어.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비만 클리닉의 문을 열자마자 하은은 첫 번째 장애물과 마주쳤습니다. 일반 의자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 팔걸이가 그녀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큰 의자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접수 간호사는 금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송하은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특수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는 밝은 미소로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넓은 진료실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하은님. 저는 민태영입니다. 민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워서.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말하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클리닉은 모든 환자분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하은은 천천히 넓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그녀의 무게로 살짝 삐걱거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송하은님 먼저 용기 내어 오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 의사의 말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네.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밖에 나오는 것조차. 하은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 의사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먼저 정확한 검사를 해보죠. 체중부터 측정할 건데 저희 병원에는 특수 체중계가 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체중 측정은 항상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일반 체중계는 그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고 매번 오류 메시지만 보여줬습니다. 큰 플랫폼 형태의 체중계 위에 올라섰을 때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59.4kg.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함께 이 숫자를 바꿔나갈 거예요. 민 의사의 말에 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진 건강검진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매우 높고 당뇨 전 단계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심각한 수준이고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이 너무 크고요. 하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몸의 신호들이 실제 건강 위험으로 확인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가요? 민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하은님은 아직 젊으시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운동도 거의 못해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너무 아프고 숨이 가빠서. 하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의 다이어트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늘 실패했고 그때마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경우 먼저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 축소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수술이요? 네, 위 용적을 줄여 음식 섭취량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수술 후에도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위험성은 어떤가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하은님처럼 초고도 비만 환자는 마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 것보다 수술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하은은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술. 그것은 마지막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태블릿을 켜고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방문, 의사와의 상담, 그리고 그녀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라는 제목의 그림을 올렸습니다. 곧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위 축소 수술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내 인생을 바꿨어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합니다. 익명 계정에 댓글도 있었습니다. 수술해봤자 실패할 텐데 의지박약은 평생 그대로야. 민우였습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해. 하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지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다져졌습니다. 엄마, 다음에 만날 때 같이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지우의 질문에 하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놀이공원을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놀이기구에 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우랑 꼭 놀이공원에 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몇 주 동안 하은은 철저한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했고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의 여정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는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기 웹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은의 용기와 솔직함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하은은 마지막 그림을 올렸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 하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민 의사가 그녀의 침대 옆에서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마취가 점점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기기 직전 하은은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의식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하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의료진은 하은의 위를 원래 크기의 약 20%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중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넘겼습니다. 하은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첫 느낌은 통증이었습니다. 배 전체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술. 잘 됐나요? 간신히 목소리를 내는 하은에게 민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고통,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집중치료실에서의 이틀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의 통증, 메스꺼움, 새로운 식이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처음으로 태블릿을 보게 되었습니다. 팔로워들이 보낸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변화를 결심했어요. 빨리 회복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은은 약해진 손으로 천천히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에 그녀, 통증 속에서도 미소 짓는 모습,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것이 그녀가 그림에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하은의 새로운 여정,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조금씩 걷는 하은의 발걸음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희미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0걸음 더 걸었네요. 아주 좋은 진전입니다. 민 의사는 진료 차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도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을 때마다 자신의 볼살이 부끄러워 입을 가리곤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런 습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체중도 7kg 감량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수술 후 하은의 식사량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계란 하나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 작은 양도 목이 메고 속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매주 검진 오셔야 해요. 그리고 영양사와의 상담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병원에는 모든 지원 시스템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홀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 의사의 따뜻한 말에 하은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은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무거운 삶의 무게 웹툰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술 전후의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퇴원 날 하은은 마지막 병원 그림을 그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시작이구나. 하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켜서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그림들이 어둡고 무거웠다면 이번 그림에는 희미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새로운 식이 패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메스꺼움, 구토, 탈수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경험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작은 한 입의 기쁨. 메스꺼움과의 싸움. 오늘은 10분 더 걸었어. 그녀의 그림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팔로워 수는 2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째 하은은 체중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232kg. 27kg이 빠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앨범을 꺼내 예전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 전 65kg이었던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는 그날의 그림 제목을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신의 체중 변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59kg에서 232kg.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내리막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송하은님. 저는 MBC 다큐멘터리 PD 김현우라고 합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은님의 인스타그램 웹툰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비만과 회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하은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하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은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직접 만나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TV에 나온다니 예전의 하은이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하은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몸은 거대했지만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이 소식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텔레비전에 내 이야기가.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지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 상 받았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하은의 입가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우가 그림 잘 그리는 건 엄마 닮았네. 엄마,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하은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만남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 엄마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 어떻게요? 조금 더 건강해졌어. 그리고 더 많이 웃게 됐어. 통화가 끝난 후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수술 후 처음으로 지우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의 변화를 알아볼까? 주말이 다가오자 하은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고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체력이 없어 청소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활동량이 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지우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뛰어와 하은을 안았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그리고 더 멋있어졌어. 민우는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은의 변화가 그의 눈에도 보였을 것입니다. 오후 6시에 데리러 올게.
민우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예전처럼 비꼬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은과 지우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그림에 대해 들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그림 봤대요. 우리 선생님도 봤대요. 하은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웹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지우의 물음에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꼭 같이 놀이공원 갈 거야. 약속해요? 약속할게. 우리 지우. 아들이 돌아간 후 하은은 그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에게 약속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이 약속은 단순한 놀이공원 방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겠다는 맹세다. 그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주 방송국 PD와 카메라 팀이 하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무척 어색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송하은님,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인터뷰가 끝난 후 PD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그렸을 뿐인데요. 때로는 그게 가장 큰 용기예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하은의 일상, 병원 방문, 식사 준비,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은은 조금씩 카메라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전날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초조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소셜미디어에 새 그림을 올렸습니다. 내일 제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기대가 돼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에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227kg, 또 5kg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하은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밤, 하은은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9시 40분 MBC 스페셜 무거운 삶의 무게 송하은의 이야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을 때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실 조명을 모두 끄고 텔레비전의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하은의 과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웹툰 작가로 성공했던 시절, 민우와의 결혼, 그리고 임신과 출산 후 찾아온 비극적인 변화까지 카메라는 냉정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259kg의 체중계 숫자, 숨이 가빠 잠에서 깨는 모습, 양말도 신지 못해 맨발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위축소 수술과 회복 과정,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현재까지 하은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송하은 씨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웹툰 무거운 삶의 무게는 현재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를 때 하은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하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민우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방송 봤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민우에게서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너의 방송 보고 싶어 해. 주말에 같이 볼까 하는데.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은 후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50만을 넘어섰고 웹툰 연재 제안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방송사, 출판사, 강연 의뢰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민 의사와 정기 검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의사는 진료실에서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체중 측정부터 할까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특수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숫자가 안정되자 민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223kg. 또 4kg이 빠졌네요. 수술 후 총 36kg 감량하셨습니다.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높았지만 그녀가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어요. 수면 무호흡증도 감소하고 있고요. 민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1년 안에 150kg대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적극적인 운동도 가능해질 거고요.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150kg. 아직도 많은 무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의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하은님 스스로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병원을 나서는 하은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빴는데 이제 짧은 거리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태블릿을 열고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 위에 선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숫자들, 259kg에서 시작해 223kg까지, 그 아래 목표 150kg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36kg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목표가 보인다. 그녀의 글은 즉시 수천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제안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중 가장 끌리는 것은 대형 웹툰 플랫폼의 연재 제안이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정식 웹툰으로 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하은 작가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플랫폼의 편집자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은 작가님,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가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전 정식 웹툰 작가로는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네요. 걱정 마세요. 현재 작품에서 보여주신 솔직함과 공감 능력은 이미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끝에 하은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오랜만에 자신의 옛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날씬한 사람들의 완벽한 주인공들. 예전에 그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실제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하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우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방송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하은은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고 민우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TV에 나왔다며? 진짜 멋있었대. 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녹화해둔 방송을 틀자 지우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곧 놀이공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약속했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은이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묘한 표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하은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하은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거의 비난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당신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강한 태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후. 더 자주 봐도 좋을 것 같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주중에도 한 번씩 더 만날 수 있게 해줄게.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의 작은 양보가 그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하은은 웹툰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는 이제 공식 웹툰이 되었고 매주 업데이트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비만 관련 강연 요청도 수락했습니다. 첫 강연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50명 정도의 청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무게, 그리고 마음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죠.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A4 용지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은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딸이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그림이 제 삶을 바꿨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은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은 다시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안정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95kg. 마침내 200kg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술 이후 64kg이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훨씬 작아졌고 눈은 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희망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은은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실루엣, 259kg의 자신과 195kg의 현재 모습. 그 사이에는 작은 걸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64kg의 여정. 그리고 계속되는 나의 이야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그림은 하은의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주말 하은은 마침내 지우와 함께 작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회전목마와 관람차는 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놀이공원에 왔어. 지우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고 가끔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지우야, 우리 약속 지켰지? 관람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아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새로운 캠퍼스에 다시 그려나갈 시간.